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년간 따라붙었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인데요. 한 주간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이번 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2015년 9월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13명의 임원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부정거래 행위와 배임, 부정회계, 위증 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무죄 판단의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재판부는 이날 증거 능력, 부정거래 행위, 그리고 부정회계, 업무상 배임 및 위증 혐의 순으로 사안을 판시했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관련해서는 총 5가지 사안에 대해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서버 압수수색 과정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및 또 다른 임원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압수수색 과정 모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법 정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일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단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의 상승 추세였지만 그렇다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합병 효과 홍보와 관련해서도 시너지 60조 원은 양사가 중장기 산업 계획에서 예상했던 각사의 매출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합병의 정당화를 위해 허위 주주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합병의 목적과 결정 주체, 합병 시점, 합병 비율, 시너지 효과 등이 모두 조작되거나 부정성을 띠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회계에 대한 판단도 있었죠. 사실 가장 핵심이었던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때문인데요.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로직스 제재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미국 기업 바이오젠이 세운 합작회사인데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의 콜옵션 권리를 반영하면 자본 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 지배에서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로 변경했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행정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후 검찰 측도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이전에는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었고 다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공시했었어야 했지만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콜옵션은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은 합작계약 초기부터 행사 가능한 권리가 아닌 재무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권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1심 법원과 항소심은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2015년에 이르러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12월 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 지배해서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로 수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도 선고 직후 임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눈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회장은 1심 재판부터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경영계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AI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재벌 대기업과 총수에 대해 법치를 포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판부의 증거 및 법리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경영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실적 개선과 조직 재정비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국내외를 오가며 현장 경영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 직후 첫 해외 출장지로 말레이시아 스름반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하고 며칠 후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사업장을 찾아 사업 전략을 보고받기도 했는데요. 올 초에도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경영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긴 법정 공방이 이번으로 마무리될지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